자, 교재 211페이지예요. 3장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책은 중요합니다. 5문제가 늘 나오고요. 다만 목차 01번 보시면 부동산 문제는 시험 흐름이 15회 이전에 늘 나왔거든요. 최근에는 거의 잘 묻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볍게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확인해 주시고, 다만 2장만 넘겨봐 주시면요. 214페이지요. 214페이지. 자, 거로 2번 직가고 문제, 직가고 동그라미. 얘가 한 5번 나왔거든요. 얘가 이제 출제가 되었지만, 여기서 나오면요, 책을 읽지 않더라도 문제는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바로 정책 넘어가죠. 그러면 교재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목차 02번 부동산 정책입니다. 01번 정책의 의의가 나와요. 의의는 시험과는 거리가 멀지만 가볍게 확인합니다. 1번 정책 개념 보게 되면요, 3줄 나와 있죠. 자, 첫 줄 중간부터 밑줄입니다. 정책이란 부동산을 둘러싼 재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공적인 노력 밑줄 하시고요. 이것이 정책입니다. 자, 목차 2번요. 정책 과정은 6단계 순서가 나오는데 2번은 X하고 시험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버리시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부터가 본론입니다. 목차 02번 정책의 기능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 내용 보기 전에요. 표지에 붙인 기출표를 보시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뭘 볼 것인지 출제 빈도부터 확인하고 진도를 하겠습니다. 기출표를 보시면요. 제3장 정책 찾았죠. 1번 부동산 문제는 대부분 다 15회 이전의 문제니까 비중은 떨어집니다. 목차 2번요. 부동산 정책 보게 되면 첫 번째 까만 세모가 정부의 시장 개발 필요성 종합 문제가요, 많이 나왔잖아요. 무려 9번요. 8회 초과시험 17, 18, 19, 21, 25, 26, 27 많이 나왔고요. 다음에 시장 실패가 2번 나왔어요. 16회, 19회 2번 나왔고요. 한 줄 내려가서 외부 효과 A급 중요합니다. 6번 나왔죠. 16, 18, 19, 22, 24, 26 아주 중요하고요. 다음에 정부 개입 수단도 A급 중요합니다. 5번 나왔죠. 16, 17, 20, 23, 24. 다음에 한 줄 내려가서요. 지역지구제 이것도 A급입니다. 6번 나왔죠. 8회, 9회, 12, 13, 20, 27 6번 나왔잖아요. 다시 반복하자면요. 자,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 종합 문제. 그다음에 외부 효과 중요하고요. 정부 개입 수단 중요하고요. 지역지구제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자, 출제 빈도 봤으니까 교재 봅니다. 220페이지예요. 자, 목차 1번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크게 2가지인데요. 고려 1번 정치적 기능과 2번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기능은 혹시 밑줄 안 되신 분들은요, 밑줄을 꺼주시면 돼요. 첫 줄, 사회적 목표를 달성 밑줄. 한 줄 내려가서요. 2번째 줄,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바로 2번 내려가죠. 경제적 기능은요, 첫 줄, 시장 실패를 수정 밑줄. 3번째 줄, 예를 들면 외부 효과 제거 문제 밑줄. 여기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자, 시장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자, 크게 2가지인데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입니다. 자, 먼저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정부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기능이 되고요. 다음에 경제적 기능은요. 사회적 목표 달성이 아니라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여기서 시장 실패 용어가 우리 시험은 2번 나왔죠. 16회 때, 19회 때. 그러면 시장 실패는요. 이 단어만 보더라도 감이 잡힐 겁니다. 시장 실패하게 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상태이다.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가 시장 실패가 됩니다. 이때 시장 실패의 그 이유,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원인들. 자, 이 원인이 우리 교재는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돼요. 박스. 자, 체크 플러스 시장 실패가 나옵니다. 1번 의, 2번 원인인데요. 원인 목차 5개 있죠. 제목만 밑줄 하시면 돼요. 1번 불안전 경쟁시장 밑줄, 2번 공공재, 3번 정보의 비대칭성, 4번 외부 효과, 5번 규모의 경제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요. 지난 과정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못생긴 외모는 무슨 외모? 불공정 외모. 그래서 불공정 외모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전 시장입니다. 다음에 공공재가 되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외부 효과고요. 자, 규모의 경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공정 외모, 여기서 문제가 2번 나왔습니다. 다시 불공정 외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외부 효과, 언제나 A급입니다. 얘가 6번 나왔잖아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외부효과는요. 교재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222페이지 외부효과 설명이 쭉 나옵니다. 외부효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외부효과 의부터 볼까요?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X가 되어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X 통하지 않고 누구에게? 제3자에게요.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면 정의 외부효과, 반대로 불리한 효과를 미친다면 바로 부의 외부효과입니다. 이어서 2번째 근거를 봅니다. 자, 근거는 이유가 2가지죠. 바로 부동성과 인접성입니다. 예컨대 대상 토지는 절대로 못 움직인다. 부동성인데요. 만약 인접한 토지가 전철역이 들어서면 동네가 좋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정반대로 전철역이 아니고 교도소가 생긴다면 동네가 나빠진다.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결국 전철역이나 교도소는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제3자에게. 이것도 조심하세요. 제3자 조심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제3자를 싹 바꿨어요. 만약 여기다가 거래 당사자를 집어넣게 되면 틀린 말입니다. 얘는 틀린 말이에요. 거래 당사자가 누굴 말하죠? 사자와 팔자, 매수인과 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전철역이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와의 관계를 말해요. 여기까지. 자, 조심하시고요. 3번째. 전철역이 들어서면 동네가 좋아진다고 했죠. 지역이 좋아집니다. 교도소가 생기면 동네가 나빠진다. 지역이 나빠지는 거예요. 지역이 좋아지고 나빠지죠.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과 관계되고요. 네 번째, 가격 원칙은요, 적합의 원칙입니다. 예컨대 대상 토지 주변에 전철 여기 들었으니까 아주 적합하라 좋아지잖아. 문제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교도소가 생기니까 적합의 원칙에 어긋난다. 얘가 생기니까요, 집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죠. 바로 강가입니다. 무슨 강가? 경제적 강가예요. 따라서 적합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 경제적 감가, 다른 말로 외부적 감가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를 떠올리시고요. 그러면 교재 확인. 1번 의의를 봅니다. 외부 효과란 두 줄 밑줄입니다. 어떤 경제 주체 행동이 시장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즉 시장을 통하지 않고요,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 또는 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 2번과 3번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는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나와요. 박스 안에 표가 있죠. 자, 표 왼쪽을 보니까 정의 외부 효과, 오른쪽은요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종류 두 가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는 첫 줄, 전철역 떠올리시고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줍니다. 한 칸 내려가서 핀피 현상이죠. 개발 유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요. 부의 외부가는 교도소 떠올리시고요. 의도하지 않는 손실을 줍니다. 바로 님비 현상이죠. 즉 개발 기피 현상입니다. 다음 문장이 있죠.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그리고 과소 생산, 즉 비용과 편익과 생산이 있죠. 이 세 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세 줄을 집중 정리합니다. 비용과 편익과 생산 볼까요? 먼저 비용은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입니다. 편익은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기억나시죠? 예를 들면요, 이것은 쾌적한 공원을 말해요. 공에선 공장을 말합니까? 쾌적한 공원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땅 부자입니다. 갑이 가진 건 땅밖에 없어요. 전부 다 갑의 땅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모두가 자기 땅이니까 여기다가 갑이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아주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죠? 갑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동네 주민 전체가 다 같이 공원을 이용합니다. 전부가 좋잖아요.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갑은 사적입니다. 동네 주민 전체가 사회적입니다. 그러면 공원은 갑이 만들었죠. 무슨 비용? 사적 비용. 갑이 만들었잖아요. 사적 비용을 크게 만들어요. 주민 전체는요, 돈 10원도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공원 만들었더니 편익은요, 갑이 많이 본다, 주민 전체가 많이 본다, 주민 전체가 많이 보죠. 주민 전체 편익이 크대 말입니다. 이걸 합치니까요,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더니 편익은 내가 아니고 남들이 편익을 많이 보는 것이 바로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렇다면요,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으면 내가 아니라 남들이 이득을 많이 보니까 이거 많이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적게 만드니까 과소 생산입니다.
얘가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의 외부에 관한 사회적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 적게 생산. 적게 생산이지 많이 생산 틀린 말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부는 규제합니까? 권장합니까? 권장하죠. 그런데 권장하지만은요, 때로는 정부가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권장하는 것만 책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권장하죠? 권장하는 것은요, 자, 갑이 자기 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정부가 줄여주죠. 너 돈 많이 들어갔지. 정부가 이만큼 자, 사적 비용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나치면요, 정부가 규제도 해야 됩니다. 규제. 어떻게 규제할까요? 자, 예를 들면요. 어느 동네가 있는데 이 지역에 전철역이 들었어요. 동네가 좋아지죠. 또 백화점이 들었어요. 동네가 또 올라가겠네. 옆에 혁신도시가 들어선대요. 땅값 엄청 올라갑니다. 이때는요. 땅값 올라가는 게 감당 못합니다. 계속 올라가요. 얘가 무슨 이익이죠? 개발이익입니다. 개발이익. 지나친 정의 외부가는 소유자 노력과 관계없이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합니다. 뭐 때문에? 땅 가졌기 때문에. 따라서 땅 가진 자 크게 먹고 땅 없는 자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 교사교에서 뭐 이번에 헌법 개정하자 뭐 토지 공개는 도입하지.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개발이 생겼다. 이거 환수하죠. 해서 개발이익 환수가 됩니다. 지나친 개발이익은 환수를 하자. 형평에 맞지가 않대요. 이렇게 규제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어서 부의 외부 효과도 똑같이 비용과 편익과 생산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먼저 사적 비용입니다. 사회적 비용이고요. 다음에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예를 들자. 예를 들면요. 자, 이것은 쾌적한 공원입니까? 공해성 공장입니까? 공장이죠. 어느 지역에 공해성 공장이 들어서면서 공해를 막 뿜어댄대요.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부의 외부 효과요. 이것도 모자라서요. 밤만 되니까 아무도 안 볼 때 하천에 폐수를 몰래 버리더라. 역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이때 공장주가 바로 사적이죠. 갑이 됩니다. 갑은 왜 폐수를 버립니까? 사적 비용 아끼려고요. 이렇게 하천에 오염되니까 정부가 자 국민 세금 다 거두어서 하천 오염을 정화시켜 나가다 엄청난 전체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무엇을 증가시킨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전체 비용이 많아집니다. 편익은 이득은 오로지 공장만 봐요. 사적 편익만 커지더라. 주민 전체는요 아무런 편익이 없잖아요. 따라서 사적 편익을 크게 만들어요. 이것을 합치니까 결국 공장은 자기만 이득을 보고 주민 전체가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본다는 말입니다. 이때 공장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무조건 자기만 살고 보자. 무조건 많이 만들자. 과대생산입니다. 얘가 문제가 돼요. 따라서 부의 외에 관한 많이 생산, 적게 생산. 많이 생산이지 적게 생산 틀린 말이고 지문 잘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한마디로 무슨 문제죠? 공해 문제, 다른 말로 환경오염 문제가 돼요.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을 잘 해야 됩니다. 이때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사적 해결입니다. 두 번째가 공적 해결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자 사적 해결과 공적 해결은요. 우리 교재는 표 위에 보시면 자, 첫 줄 있죠. 괄호 4번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 찾습니까? 얘를 말해요. 그럼 동그라미 1번 재산권 부여 괄호 코제 정리 찾습니까? 얘가 바로 사적 해결. 사적 해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있죠. 정부의 개입이 공적 해결입니다. 그러면 밑줄을 먼저 꺼요. 1번 사적 해결이죠. 재산권 부여는요. 자, 말 그대로 지금 보시는데요. 재산권이 포인트가 되고요. 2번 정부의 개입 공적 해결은요. 첫 줄 보시면 용도 지역 지구제 밑줄 이렇게 연결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적 해결이 코제 정리가 돼요. 코제의 정리. 코제라는 경제학자가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경오염 문제, 공해 문제를 말해요.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게 되면 환경오염치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하자. 재산권 부여입니다. 여기서 재산권 부여는 다른 말로 재산적인 가치를 부여하지요. 말이 어렵다면 다시 그림 보세요. 공장이 공해를 마구 뿜으면 되잖아요. 주민들이 피해가 크죠. 이 공해에다가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공해를 뿜어대니까 이것이 1년치를 다 가치를 따지니까 무려 10억이다. 이것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대 말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해의 재산적 가치가 10억이에요. 10억.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산적 가치가 얼마? 10억이 나왔대. 이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것을 지역 주민들과 이만큼을 협상해라. 주민들과 협상해서 따로 보상해줘라. 재산적 가치를 이만큼 평가하세요. 이걸 전부 다 일일이 전부 다 보상을 해줘라 이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요. 공장은 공해를 마음대로 뿜을까요? 안 뿜을까요? 이거 다 보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요. 공해를 마음대로 배출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이때 10억 가치 평가도 쉽지 않을 뿐더러 협상도 어려워요. 보상도 안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이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사적 해결이 사실상 어렵단 말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때 개입은 여러 가지겠지만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따라서 용도 지역지구제의 목적은요. 예컨대 자, 이 지역이 처음부터 주거지역이면 처음부터 아예 너 공장 짓지 마. 아예 공장을 못 짓게 합니다. 처음부터 못 짓게 하니까 공해 문제가 처음부터 차단돼 버리거든요. 따라서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공장을 못 짓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부배 외부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역지구제의 목적은요. 정을 제거합니까? 부를 제거합니까? 부를 제거하지 정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것을 유의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외부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3번이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얘가요. 5번 나왔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최근에 계속 나왔거든요. 여기서 나왔다면요. 덕전 찬스입니다. 점수를 그냥 주는 거니까요. 그게 세 가지인데요. 1번 토지 이용 규제, 2번 직접적 개입, 3번 간접적 개입입니다. 각각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되면 얘들이 나와요. 이 얘를 다 체크했을 건데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토지 이용 규제는 예를 들면 2번입니다. 예를 밑줄 아세요. 용도 지역지구제, 정부의 각종 인가 허가제, 토지 구획 규제 또는 건축 규제 모두가 이용 규제가 되고요. 2번요.
직접적 개입은요.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얘를 밑줄 합니다. 택지 공영 개발, 토지 수용, 토지 비축 제도, 도시 재개발, 공공 투자 사업 이 모두가 정부가 직접 개입합니다. 다음에 3번요. 정부의 간접 개입은요.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얘는요. 지난 과정에서 암기시켜드렸죠. 무슨 보조개? 금보조개. 금보조개 네 가지다 해서 자,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조세 부과, 개발부담금, 금보조개 네 가지다 해서 금보조개 빨리 떨어지면요.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5번 나왔어요. 나왔다면 점수를 자, 꼭 득점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03번 토지정책인데요. 토지정책은요. 1번 토지정책 목표는요. X 돼 있죠. 버리시고. 다음에 목차 2번요. 토지정책 내용도 X 보지 마시고 시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3번 지역지구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6번 나왔거든요. 지역지구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목적과 효과를 보겠는데요. 먼저 지역지구제 목적은 칠판에 나왔죠. 요거잖아요. 지역지구제의 목적은요. 정을 제거한다. 부를 제거한다. 부를 정하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첫 줄 보시면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밑줄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밑줄. 부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3번 효과 중요하다겠죠. 자, 두 가지입니다. 1번 단기 효과, 2번 장기 효과 두 가지인데요. 1번 단기 효과, 단기 동그라미. 화살표 적어줍니다. 단기 화살표, 수요 적어주고 단기는 수요만 움직입니다. 수요. 2번요. 장기 효과, 장기 동그라미, 장기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공급 적어주고 장기는 공급만 움직입니다. 반복합니다. 단기는 뭐? 수요. 장기는 뭐? 공급.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지역지구제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주거지역에 처음부터 아예 공해성 공장을 못 짓게 하니까 공해 문제가 생기지가 않더라. 동네가 점점 쾌적하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좋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면 그만큼 가치 또는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공급은 증가하잖아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이때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은요.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장기가 되고요.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를 말해요.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인다. 그래서 단기 효과, 장기 효과입니다. 그럼 이제 자, 단기 효과는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박스 있죠. 박스 보니까 두 줄 나오잖아요. 화살표가 계속 나와요. 두 번째 줄만 밑줄 하시면 돼요. 화살표 수요 증가 밑줄. 화살표 주택 가치 상승 밑줄. 나왔죠? 요거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치는 상승한다. 단기 효과입니다. 장기는 공급이죠. 따라서 장기는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또 박스가 나와요. 두 줄 나오잖아요. 장기 효과는요. 자, 박스에서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화살표 공급 증가 밑줄.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됩니다. 까지는 지난 과정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공급이 증가하는데요. 다시 박스 위에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번 있죠. 요거 세 개를 묶어주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기역번 비용 일정 산업, 니은번 비용 증가 산업, 디귿번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얘가 우리 시험은 자 구석구석 묻습니다. 첫 번째 비용 일정 산업입니다. 두 번째 비용 증가 산업입니다.
세 번째,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했잖아요. 공급 증가. 이 말은요, 주택을 짓겠다는 말이죠. 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때는 건축비를 따지자, 건축비. 그럼 주택을 짓는데 건축비가 일정할 수도 있고요. 건축비가 상승할 수도 있고, 건축비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건축비가 일정하다, 상승한다, 하락하다. 모든 경우를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모든 경우를. 여기까지 시험은 묻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든 경우는 사실은요, 정확히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건축비가 일정하다 하면서 그래프 또 한 개 그려야 돼요. 일정할 때. 건축비가 증가한다, 또 그래프 그리고요. 건축비가 하락하더라, 그래프를 세 개 다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증명하는 과정은요, 제가 따로 5월 달에 그래프를 다 그려드릴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문제만 푼다면 공부를 가장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자 바로 문제 풀 수 있도록 암기를 하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한 다음에 5월 달에 그래프를 다 정면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부터 암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버리면 어떤 문제로 전부 다 풀려버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가격입니다. 두 번째, 공급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요거 두 개만 묻습니다. 주택 가격과 주택 공급입니다. 그러면요, 공급부터 먼저 봐요. 공급은 앞에서 힌트를 주네.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감소. 증가 나왔잖아요. 정답 증가잖아요. 그럼 볼 것 없이 모두가 공급 증가, 공급 증가, 공급 증가, 암기껏. 앞에서 답이 나왔어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어떤 경우도 공급은 증가한다. 증가까지는 쉽다, 어렵다. 그저예요, 그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공급은 증가하는데 모두가 증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이 자, 공급은 증가하는데 공급은 일정하다. 무조건 틀린 말이고요. 공급은 감소한다.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공급은 무조건 증가입니다. 다음 가격입니다. 가격은요, 이것도 쉬워요. 건축비가 일정하면 가격도 일정합니다. 같이 달립니다. 건축비가 상승하면 당연히 가격도 상승합니다. 건축비가 하락하면 당연히 주택가격도 하락합니다. 일정, 증가, 감소, 쉽다, 어렵다. 쉬워요. 공급은 무조건 증가고요. 가격은 뭐 일정, 증가, 감소. 같이 달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가격이 일정하다,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어떻게 묻느냐. 항상 여기에다가 원래 수준을 집어넣어요. 항상 원래 수준 집어넣더라. 이런 단어가 나온다.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격이 일정하다는 게 다른 말로 원래 수준과 같아 말입니다. 원래 수준과 같으면요, 일정하다 이 말입니다.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요, 원래 수준보다 높다. 높으면 상승한다 이 말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원래 수준보다 낮다. 이렇게 지문이 묻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두 가지만 따진다. 가격과 공급인데 공급은 무조건 말하겠다. 증가. 가격은요, 일정, 증가, 감소. 지금부터 자, 시험 지문 연습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문이. 지역지구제 효과에서 장기적으로 비용 일정 산업이면 주택 가격은 원래보다 같은 수준에서 공급은 일정하다, OX. X, 공급은 증가잖아요. 얘가 시험 지문입니다. 다시 지역지구제에서 비용 증가 산업이면 주택 가격은 원래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급은 증가한다, OX. O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지역지구제에서 장기적으로 비용 증가 산업이면
주택 가격은 원래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급은 감소한다. OX, X. 하나만 싹 바꿔서 묻습니다. 문제 아시겠죠? 그럼 또 반복이에요. 한 장만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가면요. 박스 문제 있죠. 기출문제. 8회 때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역지구지 문제인데요. 그러면 바로 지문 볼게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있죠. 5번 있죠. 4번과 5번 묶어줘요. 4번, 5번. 4번, 5번 묶어주고 요거 해석을 합니다. 4번요. 자, 지역지구지에서 4번 주택 건설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면 일정 동그라미. 집 한번 볼까요? 일정 산업이면 가격은 원래 수준과 같은 수준에서 공급은 증가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문 볼까요? 일정 산업이면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 감소? 증가. 맞죠? 주택 가치는 원래 수준보다 높다, 같아, 낮다? 같아. 낮아진다 죠? 같아진다. 네. 틀렸습니다. 5번요. 주택 건설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면 증가 동그라미. 비용 증가 산업이면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 감소? 증가. 틀렸죠? 공급 증가. 공급은 증가. 주택 가치는 원래 수준과 높다, 같아, 낮다? 높다. 그래서 높아지겠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연결하면 지문이 다 풀린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지역지구지까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는요. 정책 모두 끝을 내고요. 다음에는 투자론 넘어가세요. 투자론에서는 아마 포트폴리오론까지는 아마 진도를 나갈 예정으로 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